자, 지금 땅콩 리턴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접고 한진항공이란 사명을 바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 한진그룹의 2세들, 남매들은 왜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지까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동일 차장. 네. 지금 조현아 부사장의 어떤 태도를 보고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자, 일단 관심이 있는 부분, 지금 카톡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먼저 카톡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계속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동일 차장께 질문합니다.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후진을 시킨 기장에 대한 압박은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닌가요? 어떠한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나요? 바로 이 법적 책임을 묻는 건데, 자, 법적 책임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질문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장이 만약에 저 같은 일반 승객이 어떤 기장에게 후진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받아들였겠느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테고요. 이 조현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별것도 아닌 일, 승객의 안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가지고 기장에게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느낀 기장이 기술을 돌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 운항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굉장히 처벌이 무섭네요. 엄격한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규정이 더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의 규정인데요. 승객이 항공기 안에서 소란행위를 펴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건 역시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역시 처벌을 한다. 이런 관련법이 두 가지나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장을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압박을 가했느냐 이것이 입증이 된다면 조현아 부사장도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 땅콩을 제대로 까지 않고 줬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되돌렸다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텐데 그 피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조사해서 처벌을 할 계획인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내용에 관련된 그 사항에 대해서 항공보안법하고 우리 항공법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조사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항공사 등에 이제 저희가 법대로 이제 조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이라는 얘기 보면은 뭐 500만 원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정도 돼야 되겠죠. 자, 지금 국토교통부의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뭐 여론의 재판은 이미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게 한 그런 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뭐 그런 괘씸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을 거고요. 20분이 지연됐고 출발이 그다음에 12분 정도 연착된 상황, 그리고 사무장이 내림으로 인해서 사무장이 누굽니까? 이 기체 내에서 어떤 그 돌발 상황, 안전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제1선에서 책임져야 될 사무장을 내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같은 걸 면밀히 따져서 그런 부분이 과연 승객들의 안전에 위해를 미쳤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뉴욕에서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가 뉴욕 공항과 교신한 내용, 이 문제를 놓고 교신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을 더 다른 승무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사무장 내리고 부사무장이 사무장 역할을 하고요. 추가로 교대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리고 부사무장이 사무장 역할 대신한다 이렇게 됐는데, 자, 카톡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동희 차장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기장에게는 잘못이 뭐가 있냐라고 묻는 질문인데, 자, 이것도 기장도 지금 잘못이 있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항공기의 안전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기장이 지는 것이지 그 안에 있었던 승객이나 그 안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어도 심지어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 역시 항공기 안전에 대한 제1번의 책임은 바로 그 비행기의 조종관을 잡고 있는 기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사장이 그런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해서 비행기를 뒤로 돌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안전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서비스가 부족해서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미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착오 이런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을 내리게 해라라는 부당한 지시에 굴복을 했다. 이것은 잘못된 사인을 주고 다른 승객들로 하여금 부당한 요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을 때 대처를 잘못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장은 그 누가 자신에게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이것이 항공기 안전에 필요한 일인가, 승객들의 안전 그리고 항공기 안전에 필요한 문제인가를 판단해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기장의 책임도 피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자, 시청자 질문 답변이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등석,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있던 그 퍼스트 클래스 1등석에 승객이 한 명만 더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승객과 관련된 목격담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봐야지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모 대학의 교수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 조교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 자, 당시 이제 그 타고 있던 교수는 조현아 부사장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하도 행동이 거칠어서 저런 사람이 1등석에 타나라고 생각을 했다. 예. 그리고 또 술을 마신 것 같다. 술이 취해 보이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다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글로 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술 취한 걸로 보였다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을 텐데.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밑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도 당시에 땅콩을 봉지채 들고 왔다가 먹겠다고 하니 웰컴 드링크랑 같이 접시에 담아서 같이 가져다 주셨다고 하네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 대목 때문에 저 네티즌들이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 교수한테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주고 예. 나한테는 봉지째 갖다 준 것이 더 화를 나게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조현아 부사장이 격하게 반응을 하고 사무장에게 내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술에 취해 보였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목격담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지금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단 인터넷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고요. 다만 이 술에 취해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들이 지금 여러 개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렇게 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술에 취한 것 같다라는 게 같이 타고 있었던 한 대학교 교수의 진술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대한항공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노동조합 그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 조현아 부사장이 평소에도 샴페인을 많이 마시고 비행기를 타서 횡성수설하거나 온갖 지시를 했다. 별의별 지시를 다 했다. 이런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 그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대한항공 쪽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블라인드 앱, 익명의 어떤 글을 올릴 수 있는 그 앱에도 지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 이런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대한항공에서 뭐 음주 측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위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술에 취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행동이 좀 과격하고 소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코노미석까지 그 고함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 뭐 극도의 흥분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1등석에서부터 이코노미석까지는 거리가 상당하긴 할 텐데 그 정도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게 인터넷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에서는 역시 그 부분 역시 그 정도로 큰 소란은 아니었고 사소한 말다툼 예. 뭐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대한항공에서 축소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자, 대한항공에서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이게 조현아 부사장의 사과문이 아니라 바로 대한항공의 사과문입니다. 자,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 항공기를 돌려 승무원을 하기시킨 건 지나친 행동이었다.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사과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해 하실 겁니다. 임원들은 기내 서비스와 안전 점검에 의무가 있다.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자, 하태원 차장. 자,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네. 이게 사과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는 할 일을 했는데 니들 왜 이렇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런 느낌을 주는 글이에요. 기내 서비스와 안전을 담당하는 조현아 부사장이 응당 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 들리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사과문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당한 행동을 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행동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 철저한 교육은 이 일을 시키는 본인만 각성하면 되는데 지금 누구를 가르치러 드느냐. 대한항공 승무원, 조종사들은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문제는 조현아 부사장 당신이요. 이런 어떤 직격탄성 그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자, 김정환 기자. 네. 지금 결과적으로 조현아 부사장 본인이 잘못한 건데 본인이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겸손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사실 임원이라는 거에 어폐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항공기 내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최대 대장은요. 기장이고 기장의 지휘하에 승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임원들은요. 불과 그냥 일반 승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항공기라는 그 공간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논리가 빈약한 사과문을 낸다는 것 정말 여론의 두 번째 질타를 받을 수밖에 예. 없고요. 저는 최근에 이 소식이 정말 일파만파 외신에도 번지고 있는데 예. 정말 이 단어가 너무 한국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트 레이즈라는 단어가 떠올란 헤드라인에 돼 있는데 너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정신 나간 머저리 예. 같은 레이즈는요 광분이란 뜻입니다. 예. 세계가 어떻게 대한항공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대한항공을 보고 있는지 정말 뼈저리게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25년 차 되는 기장이 라디오에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승객의 자격으로 탑승한 회사 임원이 권한 밖으로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것인데 그 책임이 마치 승무원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전례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요. 흔히 대통령도 기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게 비행기 운항과 관련된 그런 법적 내용이고 fal칙입니다. 자, 경력이 오래된 기장들도 이번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국적기라는 대한항공 정말 부끄럽습니다. 코리아라는 명칭을 떼고 한진항공이라고 쓰세요. 자, 이런 글까지 들어왔는데 하태원 차장, 네. 과거에 대한항공이 사고를 자주 냈을 때 네. 태극 문양을 좀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 이번에도 역시 코리아라는 명칭을 떼라 이런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대한항공의 어떤 선전 같은 걸 보면 한국의 날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 대한항공을 볼 때 코리아네요. 코리아라는 이름 바로 국적기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다 이런 지위를 가지고 오랫동안 어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항공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한 건의 그 경우로 어떤 한국에 대한 모든 국격에 대한 어떤 망신을 준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경영진이나 조현아 부사장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 보여주면 이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는 것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조현아 부사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과거에 조원태 부사장, 네. 그러니까 동생이죠. 조현아 부사장의 네. 동생의 행동도 지금 논란에 지금 중심으로 또 부상하고 있는데 과거 행동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재벌 2세, 3세들의 어떤 보여지는 관심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행동 거지도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요. 조원태 부사장, 지금 문제가 됐던 조 부사장의 동생이 되는데요. 조원태 부사장의 경우도 2005년에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난폭 운전 사건인데요.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를 운전하는 그런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이제 상대방 차가 멈추라는 사인을 보냈지만 계속
버스 전용 차로를 타면서 이게 도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버스 전용 차로가 막히면서 결국 내리게 됐는데요. 예.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77세 노인, 그 다른 차에 타고 있던 노인을 밀어뜨리면서 밀었어요. 네, 굉장히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고요. 예. 결국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도요. 인하대는 어떤 그 한진 그룹에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예.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 시위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은태 씨와 그 아버지를 발견하고선 약간 항의성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은태 부사장이 그래 걔 XX야 내가 조은태야 어쩌라고 이런 막말을 퍼붓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또 한 번 여론의 매서운 질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그룹을 이끌어갈 이 남매 지금 부사장까지 올라가 있는데 과연 경영 능력이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한 검증은 제대로 된 건지 국민들이 지금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이번 일을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사과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